은채 걔가 좀 순진하잖아. 교사라 대출도 잘 나오고 덕분에 난 이자 한 푼 안 내고 아지트 생긴 거지. 자, 파혼 기념으로 한 잔 더 해. 제가 고심해서 고른 소파에는 러닝 모임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제가 사준 300만 원짜리 시계를 보란 듯이 찬 채 맥주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시계가 싸구려라 쪽팔려서 입장 못하겠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남자. 400만 원짜리 진품 가방 대신 50만 원짜리 가짜를 던져주며 현명한 경제관념이라 비웃던 남자. 그놈은 지금 파혼 선언 보름 만에 제 집을 러닝 모임의 술판 아지트로 쓰며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평창동 친정집 제 방에 앉아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 내 돈, 그리고 내 존엄성을 처참하게 짓밟은 그 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요. 2천만 원짜리 시계에 미쳐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사람과의 끔찍했던 기록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하던 4월 초순,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 러닝 모임에 처음 나갔습니다.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차가 되니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야간 자율학습을 감독하고 주말에는 동아리 활동까지 챙기다 보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러닝 모임이었습니다. 첫날 나갔을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공원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밝은 색상의 운동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한 여성 회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에요. 아, 반가워요. 저는 지수라고 해요. 우리 모임 분위기 좋으니까 편하게 즐기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183cm 정도 되어 보였고 검은색 운동복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선한 인상, 그리고 밝은 미소. 안녕하세요. 저 서민우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PD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따라 5km를 달렸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고 한강 위로 지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는 제 옆에서 같은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은채 씨, 달리기 자주 하세요? 아니요,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 와, 페이스가 좋으신데요? 저보다 더 잘 달리시는 것 같아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나서 모임 사람들은 근처 치킨집으로 뒤풀이를 갔습니다. 여의도역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치킨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민우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와, 선생님이시구나. 멋있으시네요. 민우 씨는 PD라는 직업답게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촬영 현장 이야기, 연예인들 뒷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저도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민우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러닝 모임에서 석 달 정도 함께 뛰고 난 후 민우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성수동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성수역 3번 출구에서 나와 골목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니 붉은 벽돌 건물 2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커피 아틀리에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로스터리 카페예요. 커피 맛이 정말 좋거든요. 민우 씨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면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라떼 주세요. 저는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커피를 기다리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웃는 모습도 참 따뜻했습니다. 저도 은채 씨 같은 분 만나고 싶었어요. 차분하고 지적인 분이요. 그날 제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면 좋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우 씨는 촬영이 없는 날에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 근처까지 마중을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애들이 또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은채 씨가 잘 가르쳐 주시니까 학생들이 행복하겠어요.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북한산을 함께 등산했고 또 어느 날은 남산타워에 올라가 야경을 봤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붕어빅을 먹고 인사동 전통찻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꽃도 자주 사다 주었고 기념일도 잘 챙겼습니다. 100일 기념으로는 잠실 롯데월드에 갔고 200일 기념으로는 남이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물든 남이섬을 걸으며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은채야,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교제 6개월이 되던 겨울,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을 뵙는 날이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우리 집은 30년 된 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가꾸시는 화분들이 놓여 있고 현관문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나무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서민우라고 합니다. 민우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과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은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정준식은 퇴직하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과묵하시지만 딸을 무척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우 씨, 직업이 PD라고 했죠? 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겠네요?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꾸준히 일거리는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은채 잘 부탁해요. 그날 저녁 민우 씨를 배웅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채야, 그 친구 괜찮아 보이긴 한데 프리랜서라는 게 좀 불안정하지 않니? 아빠, 요즘은 다들 프리랜서로 일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민우 씨 부모님을 뵙는 날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일식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은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교사라니 정말 좋네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 말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마치 제 직업을 월급 통장으로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우도 촬영 많이 다니느라 고생이 많은데 잘 챙겨주세요. 네, 어머니.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는 며느리가 롤렉스 시계를 사줬어요. 2천만 원짜리였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민우도 그런 시계 차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민우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은채야, 우리 형수는 형한테 롤렉스 사줬거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 PD 인생 로망이 딱 그 시계 차고 슬레이트 치는 거야. 알지?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민우 씨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턱선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오빠, 우리 신혼집 구하려면 영끌에서 대출만 억 단위로 받아야 해. 시계 하나에 2천만 원이 말이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은채야, 현장에서 PD들 손목 보면 다들 차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혼자 싸구려 차고 있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알아? 민우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빠, 시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은채, 넌 몰라. 이 바닥이 얼마나 보이는 게 중요한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존심 그 자체라는 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혼 2달 전 신혼집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보러 갔습니다. 34평형 아파트였고 전세가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와, 여기 좋은데? 민우 씨가 발코니에서 바깥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오빠 대출은 어떻게 받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우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나 프리랜서라서 대출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은채 내 명의로 하면 안 될까? 너 교사니까 신용도 좋고 대출도 잘 나올 거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인데. 알았어, 오빠. 내 명의로 할게. 고마워, 은채야. 대신 혼수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할게. 민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 5천 중에서 3억을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제 적금과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채웠습니다. 결혼 예물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시계 고민 끝에 저는 타협안을 냈습니다. 오빠 300만 원짜리로 하면 안 돼? 청담동 명품거리에 있는 시계 매장에 함께 갔습니다. 유리 쇼케이스 안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때요, 손님? 직원이 스위스 브랜드의 은색 시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가죽 밴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격은 320만 원입니다. 조금만 깎아주실 수 있나요? 그럼 3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민우 씨는 시계를 차보고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응, 괜찮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민우 씨가 시계 상자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차고 모임 나가면 애들이 비웃을 텐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민우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채야, 나도 너한테 제대로 된 거 사줘야지. 명품 가방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그냥 실용적인 걸로. 아니야. 당연히 난 명품 가방을 사줄 거야. 민우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형수가 형한테 시계 사준 것처럼 나도 너한테 제대로 된 거 사줄 거야. 며칠 후 민우 씨가 압구정동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짜잔, 내가 직접 골랐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분홍색 리본이 달린 쇼핑백을 열어보니 검은색 가죽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명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오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가 모아둔 돈으로 산 거야. 가방을 들어보니 가죽 질감도 부드럽고 금색 로고도 선명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역시 민우 오빠는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마이너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학교 동료 선생님들과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가방 손잡이 부분이 조금 헐거워진 게 느껴졌습니다. 은채야, 그거 수선 맡겨야겠다. 그러게. 압구정 매장 가서 맡겨야겠어. 다음 주 월요일 퇴근 후에 압구정동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로데오 거리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였습니다.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 가방 손잡이가 좀 헐거워져서 수선 맡기러 왔어요. 직원이 가방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을 불러 함께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제품이 아닙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로고 스티칭 간격이 불균이라고 안감 처리도 저희 방식이 아닙니다. 직원이 안감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S급이라고 하는 고급 가품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잠시력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빠, 이거 가짜라는데?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가방은 소모품이잖아. 뭐? 그리고 진짜랑 티도 안 나는데 왜 그래? 내가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빠,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그냥 중고앱에서 똑같은 거 싼 가격에 산 거지 뭐. 현명한 거 아니야? 민우 씨는 오히려 제가 유난을 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똑같잖아. 누가 알아?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신혼여행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다고. 그 돈으로? 응. 진짜는 400만 원인데 이건 50만 원 줬거든. 350만 원 남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맞는 건가 하는 깊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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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는 신랑 측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민우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혼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완벽하게 준비할 거야. 결혼 한 달 전 민우 씨가 가구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책장 모두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다 어디서 구했어? 당근마켓. 완전 알뜰하지? 거의 새 거나 마찬가지야.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중고로? 응. 새 거 사면 비싸잖아.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어. 그럼 그 아낀 돈으로 뭐 할 건데? 아, 그거. 우리 부모님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크루즈 여행? 응.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취소 못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빠 3억 대출해서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50만 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낀 돈으로 왜 오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 평생 고생하셨어. 아들 결혼하는 김에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근데 왜 그 돈을 우리 신혼 살림에 쓰지 않고? 은채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민우 씨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효도가 우선이지. 그리고 크루즈 여행 800만 원인데 우리가 1,000만 원 아꼈으니까 200만 원은 남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은채야, 우리 돈이지 내 돈이 어딨어? 결혼하면 다 같은 돈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교무실 제 책상 앞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시더니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은채야,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아빠가 보기엔 그 친구 좀 이상하더구나. 아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야.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빠, 결혼식 날짜도 다 잡혔어요. 하객들한테 청첩장도 다 돌렸고요. 그런 거야 취소하면 돼. 내 평생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혼식장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웨딩홀로 정했습니다. 테헤란로 근처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낼 때였습니다. 계약금이 500만 원입니다. 웨딩홀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낼 수 있어? 오빠가 내는 거 아니었어? 나 지금 촬영비 정산이 안 돼서 다음 달에 갚을게. 약속해. 결국 제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오빠 계약금. 아, 깜빡했다. 다음에 줄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오빠 계약금 언제 줄 거야? 은채야, 그런 거 따지지 마. 우리 부부들 사이잖아. 결국 민우 씨는 계약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청첩장을 인쇄할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우 씨가 인쇄소를 직접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빠, 디자인 어때? 제가 고른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줬을 때 민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평범한데? 우리 형수네 청첩장은 금박에 리본도 달려 있었어. 오빠, 그런 거 비싸잖아. 에이, 청첩장 정도는 좋은 걸로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민우 씨는 금박이 들어간 화려한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200장에 80만 원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은 40만 원이었는데 2배가 되었습니다. 오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물론 비용은 제가 냈습니다. 청첩장을 받아본 하객들은 청첩장 고급스럽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마이너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민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채야, 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무슨 일이야, 오빠? 시계. 정말 이거 차고 식장에 들어가야 하나? 또 시계 이야기였습니다.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나 진짜 지쳐. 근데 하객들이 내 손목만 볼 거 아니야. 다들 PD들인데 나만 싸구려 차고 있으면. 민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빠, 시계가 뭐가 중요해? 우리 결혼이 더 중요하지 않아? 은채, 넌 몰라. 이 바닥에서 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옆 책상의 동료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이너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맑은 날씨였습니다. 역삼동 웨딩홀 신부 대기실에 앉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올린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부인이 되는구나. 문이 열리며 민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은채야, 예쁘다. 민우 씨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민우 씨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계가 너무 싼티난다. 제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하객들이 내 손목만 볼 텐데 쪽팔려서 입장하겠나 이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짜 가방, 중고 가구, 크루즈 여행, 계약금, 청첩장, 그리고 끝없는 시계 이야기. 오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민우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게, 내 말은 입장 10분 전입니다. 밖에서 플래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국 저는 식장에 입장했습니다. 입구에서 아버지 팔짱을 끼고 캐논 변주곡에 맞춰 걸어 들어갈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노의 눈물이라는 것을요. 민우 씨는 제 옆에 서서 내내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도 축가도 모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민우 씨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채야, 축하해. 예쁘다, 신부. 저는 그저 빈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피로 연장에서 민우 씨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PD들이었습니다. 민우야, 축하해. 고마워, 형. 그때 한 친구가 민우 씨 손목을 잡았습니다. 시계 바꿨네. 이게 뭐야? 민우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냥 심플한 걸로. 롤렉스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아직? 그 친구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신부가 안 사줬구나. 형수는 형한테 사줬잖아. 형, 그만해. 민우 씨가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부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지는 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캐리어를 끌고 걸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신혼여행에서는 좋은 추억을 만들자. 과거는 잊자. 하지만 그 희망은 면세점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화장품, 주류, 향수 매장을 지나 시계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민우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 유리 쇼케이스 안의 시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민우 씨. 저는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가자.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민우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서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은채야, 저게 진짜다. 롤렉스 서브마리너. 민우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민우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거 모조품이라도 하나 살까? 동대문 가면 있잖아. 오빠. 사람들한텐 내가 사줬다고 뻥치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나 지금 진심으로 오빠가 징그러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채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징그럽다고. 오빠 모습이 정말 징그러워. 야, 너. 됐어. 나 먼저 갈게.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우 씨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괌에 도착해서도 저는 민우 씨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몬 비치가 보이는 호텔 방에 짐을 풀고 해변을 걸을 때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민우 씨는 몇 번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은채야, 화났어? 미안해. 내가 좀 그랬지? 다시는 시계 이야기 안 할게. 야, 말 좀 해봐.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하지만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4박 5일 내내 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해변에서 사진도 찍고 스노클링도 하고 쇼핑도 했지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박 5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월 24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잠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지자. 짐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짜 못 참겠어. 은채야, 진정해. 신혼여행 피로 때문에 예민한 거잖아.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잖아.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민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채야, 농담이지? 방금 결혼식 올렸잖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야.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은채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시계 이야기 안 할게. 약속할게. 민우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문제는 시계가 아니야. 제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오빠가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오빠한테 월급 통장이고 대출 보증인이고 그냥 편리한 도구일 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가짜 가방 준 것, 중고 가구로 혼수 때운 것, 내 돈으로 네 부모님 크루즈 보낸 것, 계약금 안 갚은 것 다 기억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한 말도 기억해. 시계가 싸 보여서 쪽팔리다고 한 거. 민우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짐을 꺼내 여행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화장품들, 책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 10시 평창동 친정집 앞에 섰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은채야, 무슨 일이야? 신혼여행 다녀왔다며?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나오셔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가방, 중고 가구, 크루즈 여행, 계약금, 청첩장, 그리고 끝없는 시계 집착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우리 딸한테. 준식 씨, 진정하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은채야,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이혼은 무슨.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파혼이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내 명이니까 쫓아내면 돼. 걱정 마. 아빠가 처리할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부터 민우 씨의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은채야, 제발 받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자 메시지도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돌아와. 제발. 시계 다 버렸어. 이제 관심도 없어. 내가 더 중요해. 은채야, 사랑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우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은채야, 집은 내가 계속 쓸 거야. 뭐라고?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프리랜서라 작업실 필요하거든. 촬영 장비도 보관해야 하고.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내 명이야. 알아. 근데 이사 비용 누가 낼 건데? 나 지금 돈 없어. 민우 씨의 목소리가 뻔뻔했습니다. 나 당분간 여기서 살 거니까 억울하면 내가 들어와. 같이 살자고. 오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난 진심이야. 법적으로 내가 나갈 이유가 없어.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부부도 아니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 큰 문제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월 250만 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연체되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저는 친정에서 살면서도 매달 이자를 냈습니다. 6월 5일 첫 이자 납부일. 통장에서 2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은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분개하셨습니다. 내가 왜 저 집 이자를 내야 하니? 엄마, 내 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돼. 그럼 저 사람을 법적으로 쫓아내야지. 아버지가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강제 퇴거시키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3개월. 변호사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3개월 동안 750만 원의 이자를 제가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친한 선생님 동료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제 사연을 듣고 말했습니다. 은채야, 집에 홈캠 설치해봐. 그 사람 뭐 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홈캠? 응.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보이거든. 증거 확보해두면 소송할 때 유리해. 저는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홈캠을 주문했습니다. 주말 저는 몰래 집에 들어갔습니다. 민우 씨가 촬영 나간 사이였습니다. 거실 구석, TV 옆 선반 위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기기라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앱과 연동시키고 움직임 감지 설정을 켜놨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다 보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금요일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에 홈캠 알람이 울렸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남자 5명, 여자 3명. 모두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러닝 모임 사람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치킨 박스 3개, 맥주 캔들, 과자 봉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골라 산 소파에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앉아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운동화들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화분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면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민우 씨가 맥주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파혼 기념으로 한잔합시다.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민우야, 그래도 괜찮아? 결혼식까지 올렸잖아. 한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역시 여자는 교사가 최고야. 집 명의도 여자 거고 이자도 여자가 내고.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난 그냥 몸만 있으면 돼. 하하. 민우 씨가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야, 근데 진짜 운 좋다. 공짜 작업실 생긴 거잖아.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여자 만나고 싶다. 집도 자기 명의로 해주고.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사람들은 떠들고 웃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금연 아파트라고 신경 써서 고른 집이었는데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나가고 민우 씨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거실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장면을 저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아버지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영상을 보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시더니 탁자를 내려쳤습니다. 이 자식이. 아빠, 진정하세요. 진정이 되나? 저런 놈이 감히. 아버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도 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머니도 영상을 보시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채야, 내일 아빠랑 같이 가자. 저 자식 쫓아낼 거야. 아빠, 괜찮으세요? 몸 상하지 마세요. 괜찮고 말고. 아빠가 해결할게. 너는 걱정 마.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잠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전 10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니 어젯밤 파티의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술병들, 치킨 박스들, 담배꽁초가 든 캔. 민우야, 나와봐.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며 민우 씨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은채야? 아버님? 이봐, 서서방. 아니, 이제 서시지?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민우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자네가 내 딸 명의의 집에서 이자 한 푼 안 내고 호의호식하며 모르는 사람들 불러 술판 벌인 거.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다 홈캠에 녹화됐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상을 재생하셨습니다. 어젯밤 파티 장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거침입의 점유이탈물 횡령. 아버지가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쓴 생활비, 공과금 다 청구할 거야.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변호사랑 상의해서 준비한 문서들이야. 법대로 진행할 거니까 각오해.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민우야. 아버지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PD지? 지금 내 뻔뻔한 모습들 홈캠으로 다 녹화됐어. 이거 내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조회수 좀 나오겠더라. 파혼한 신부 집에서 파티하는 PD라는 제목으로. 민우 씨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무슨 법입니까? 너무 째째하시네요. 민우 씨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부. 제가 민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혼인신고도 안 한 남이야.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은채야, 그래도. 그리고 너, 내가 사준 시계. 제가 그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손목에는 제가 300만 원 주고 산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놓고 나가. 그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뭐, 시계까지? 민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시계까지. 오빠가 그렇게 싫어하던 싸구려 시계잖아. 놓고 가. 민우 씨는 시계를 풀어 거실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좋아, 가져가. 이따위 싸구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우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식까지 올린 사이잖아요. 법적으로는 남이야.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래도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 내가 우리 은채한테 정을 줬나? 아버지가 냉소를 지으셨습니다. 가짜 가방 주고 중고 가구로 혼수 때우고 내 딸 돈으로 내 부모 크루즈 보내고 그게 정이야? 민우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방에 옷을 집어넣고 촬영 장비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2시간 후 민우 씨는 짐을 다 싸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은채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나. 그럼 다행이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우 씨가 나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파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은채야, 괜찮니?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청소를 다 마치고 깨끗해진 거실을 바라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죠? 변호사랑 상의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거야. 그동안 내가 낸 이자, 생활비 다 받아내야지.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 증거도 확실하고 이길 수 있어. 현재 저는 민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님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홈캠 영상, 문자 기록, 통장 내용 모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8월 말,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에 출근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다음 달쯤 1심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민우 씨는 제 SNS를 차단했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가끔 러닝 모임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듣는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시계보다 소중한 게 뭔지. 마이너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어려울 때 함께 견디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것. 그게 결혼 아닐까요? 2천만 원짜리 시계보다 소중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아닐까요? 명품 가방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 없이 진실한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 참고 또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실 아파트는 전세를 빼고 그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오피스텔을 얻을 계획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 주변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식까지 올린 후에 파혼했지만 지금은 그때 결단을 내린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